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벌써 12주차 수업이 되겠고요. 하여튼 건강하게 잘 계시면서 최근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걸 잘 극복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좀 즐겁게 잘 극복을 하고 조만간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좀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런 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바로 진도로 들어가고 진도 이어서 제가 직접 썼던 그 호텔리어들이 또 현장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감정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사례도 소개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잘 극복을 해서 사회에서 잘 크는 호텔리어가 될지 제 직접 쓴 논문을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좀 과거에 좀 아프고 이래서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고 논문도 소개하겠습니다. 자, 진도로 들어갈게요. 자, 기억이 또 이렇게 아물아물하시죠? 그래도 또 수업에 집중을 해서 기억을 잘 한번 가져와 보면 호텔의 서비스 품질, 고객적 관점에서 호텔의 상품을 어떻게 제조업처럼 서비스로 평가할 것이냐. 물론 제조업은 아닌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호텔이지만 호텔이라는 상품을 어떻게 서비스 퀄리티를 측정을 해서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그 고객을 호텔에 다시 오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호텔 상품, 서비스, 고객 만족, 호텔에 대한 재방문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학문적으로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갈 순서는 호텔 서비스 경영 전략 사례 이 부분부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과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복습적 차원에서 턴다운 서비스. 턴다운 서비스는 뭐 객실에서 뭐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침대, 객실이든 하우스 키핑 입장에서 기본적인 어떤 클리닝 서비스죠. 그래서 오전이나 낮 시간 일반적인 룸 정리 외에 저녁 시간에 다시 고객에게 깔끔하고 편안한 취침을 위해서 침대 커버 및 비품 등의 객실 청소를 정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호텔의 객실이 생산 상품을 한다면 턴다운 서비스는 기본이죠. 침대 관련된 청소 플러스에 대한 알파 모든 객실에 대한 클리닝.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외국이죠. 뱅콕 오리엔탈 호텔의 서비스를 여기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하우스키핑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죠. 객실에 대한 모든 클리닝, 앤 정비 이런 걸 포함한 객실 관리. 그다음에 식음료 서비스, F&B죠. 푸드 앤 베버리지, 레스토랑 바. 그다음에 체크인 서비스, 호텔 프론데스크의 체크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의 경영 전략 사례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호텔의 기능에서 말씀드렸던 호텔의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모든 그런 항목들이 다 서비스 사례가 될 수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웨스틴 호텔하고 리조트 서비스의 사례를 보는데요. 천국 같은 욕조와 천국 같은 아기 침대를 도입해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샤워를 호텔에서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호텔에 중요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그 항목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텔 서비스를 바라본 어떤 사례 중에서 웨스틴 호텔이 어떤 컨셉으로 객실의 어떤 컨셉으로 이런 거를 추구했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기를 동반한 가족이라 한다면 욕실에 더 편안함을 주어서 차별화를 시켜서 우리의 가족이 이 호텔에 객실에 머무르게 되면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이런 어떤 객실에서조차에서도 하나의 유니크한 차별화를 시켜서 고객을 가지고 온 어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호텔의 객실이든 어떤 상품이든 고객을 유인하는 재방문시키는 그런 차별적이고 독창적 유니크한 이런 것들의 사례를 찾아내면 되겠고요. 또 호텔리어로 근무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제안을 해서 아이디어로 또 한번 실행을 해보는 그런 어떤 훌륭한 호텔리어로서의 기획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평상시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고 또 생각도 정리해서
한번 내어보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CRM과 CEM이 있는데요. 크게 호텔 서비스 경영 전략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CRM은 고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영이다. 즉, guest, customer relation이죠. 관계, relation managemen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서 고객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경영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CEM이죠. 그래서 고객과의 경험, 그래서 E는 experience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이렇게 돼서 고객 경험 관리 경영이죠. 그래서 크게 관계를 볼 것이냐, 경험을 볼 것이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 관계 형성입니다.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오래 유지시키고 고객의 평생 가치를 극대화해서 결과적으로 수익성을 최대화시키는 통합 프로세스이며 고객과의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정의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단순히 일시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하나의 가치 사슬과 같은 지속성에 대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콜라보레이티브, 협조하는 거죠. 협조. 세 번째 어널리티컬, 분석적인 거. 이 세 가지의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객 경험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를 강화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키워나간다는 관점에서 고객의 경험을 관리해서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객 주도, 고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방법론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입니다. 자, 결국은 무엇이냐면 고객 관리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 첫째, 브랜드죠. 브랜드를 강화하고 두 번째, 이 브랜드 때문에 호텔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오게 되면 이 브랜드의 충성도가 커집니다. 로열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키워나가면서 이 경험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 구체화된 어떤 전략들을 내오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객의 관계 형성적인 개념은 지속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험적 관점은 브랜드와 로열티를 강화를 통해서 세부화시킨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키울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KSSQI라는 모델인데요. 기본적으로 호텔의 정확한 그 어떤 나와 있는 이론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호텔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국가적인 거나 정부적 관점에서 있는 이론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호텔에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들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기서 KSSQI 모델이라는 것은 Korean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 그래서 한국의 표준화된 서비스 품질의 지표, 지수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적 관점이나 일반적인 이런 도표들을 보고 호텔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떠냐 이런 제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하고요. 드라이버 요인부터 시작하면 5가지네요. 밑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살표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베이직하게 돼서 위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개념이니까. 첫 번째, 어떤 드라이브라는 건 추동시키는 거, 이렇게 역동적으로 힘을 가져오게 하는 추동력이죠.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서 동력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리더십이죠, 리더십.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전략.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 인적 지원, 사람이죠, 퍼스널. 그다음에 기업 문화, 컬처입니다, 컬처. 이러한 기본적인 따로따로의 동력들이 작동을 하거나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결국은 서비스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팩터를 만들어낸다. 그 팩터는 뭐냐? 첫째, 본원적인, 기본적으로 있는 본질적인, 그 다음에 예상 외의 혜택, 그 다음에 약속 이행, 그 다음에 창의적 서비스 이런 것들이 성과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과정적 측면은 고객 응대, 그 다음에 신뢰, 트러스트, 그 다음에 접근 용이성, 로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피지컬한 거, 시설이 멋지다, 최신화되어 있다, 럭셔리 이런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서비스 과정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서비스의 결정 요인이다라고 보고요. 크게 그러면 서비스 품질 영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과가 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퀄리티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이렇게 둥그런 그 순환적인 도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운데 고객 충성도가 있습니다.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그 다음에 밑에 서비스 퀄리티가 있죠. 서비스 퀄리티.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켰느냐.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기업의 명성. 명성이라는 건 인지도 같은, 그 다음에 reputation 이런 거죠. 유명하다 이런 거. 우수하다. 그럼 유명해지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고객을 유지하는 거죠. 관계를 유지해서 재방문하게 하신 그런 것들이고요. 왼쪽에는 신규 고객 확보. 처음에 오시던 또는 그 추천을 해서 소문을 듣고 또 오시던 어떤 방문율에 관계되는 추천율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추동적인 요인들을 갖고 호텔은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결과를 통해서 만드는 지표를 학문적으로 뽑아보면 호텔은 결국은 충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객 만족을 통해서 품질을 올리고 또 손님을 재방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이든 소문을 내서 다시 그 지표율을 높이게 하고 결국은 우리 호텔이 우수하다, 레pu테이션이 좋다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뭡니까? 어떤 기업적인 거로 봐서는 기업 성과를 내고 국가적으로 봐서는 국민 행복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적인 하나의 사례가 되는 지표를 호텔에 적용하게 되면 맨 위에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호텔 퍼포먼스가 되겠고요. 중간쯤 도표에는 호텔 브랜드 앤 퀄리티 이렇게 되겠고요. 밑에는 호텔의 프로세스 앤 퍼포먼스 그 다음에 호텔의 기본적인 리더십이라든가 퍼스널 컬처 이런 게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를 하고요. 이것을 자기가 처한 기업인 호텔에 적용을 해서 침착하게 만들어내는 세부 전략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전략입니다. 스트래티지입니다. 큰 개념으로는 플래닝이다. 플래닝 프로세스죠.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브콜 모형인데요. 이것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서브콜은 말 그대로 어떤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어떤 기존 학자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연구 내용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서비스 퀄리티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활용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10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차원. 이 학자들에 대한 하나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10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차원이라는 건 어느 항목 밑에 자리 잡고 있는 팩터, 요인, 이거 우리가 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종사원적 입장이 있고요. 전산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말하자면 종사원이 호텔 일을 하는 거고 이것을 받아내는 호텔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종사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호텔에서 열심히 호텔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구전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느끼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전해서 유명해지고 또 호텔을 방문하게 되는 마우스 투 마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욕구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욕구.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과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해를 들면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인 욕구가 있을 것이고 또 들은 게 있을 것이고 내가 한번 가보니까 좋아 또 가야겠다 경험이죠. 어떤 개인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호텔에 가게 되죠. 그래서 기대에 만족하게 되면 만족이고 만족 못하면 불만족. 너무 심하면 컴플레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한 서비스의 10차원을 10가지를 붙였지. 유형성이다. 유형성은 아시겠죠? 유형성은 어떤 자물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유형적인 거. 텐저블한 거죠. 텐저블한 거. 호텔 상품 눈에 보이죠? 괜찮다, 안 좋다. 눈에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신뢰성, 트러스트.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여기서 내가 서비스를 받으니까 저 직원들의 서비스가 믿을만하다. 세 번째, 대응성. 뭐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뭐 신속하게 해주더라. 신속하게 해주더라. 뭐 대응을 뭐 잘 안 해주고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어떤 반응을 보이던 무관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응을 잘 하더라. 호텔에서 호텔리어들이 어떤 상황에 대응을 잘 하더라.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오버하게 되니까 만족하게 되죠. 네 번째, 호의성. 호의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우호감을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데 이 호텔에 대해서 호의성을 갖게 된다면 방문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신용성. 아까 위에서 얘기한 트러스트 부분과 신용성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고 신용이 있다는 것은 뭔가 신뢰를 벗어나서 내가 더 강한 어떤 거래라든가 액션이라든가 좀 말이라든가 뭐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성, 세이프티죠. 세이프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세이프티. 뭐 우스갯소리 호텔이 막 무너진다고 뭐 비가 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항이지만 그래도 팩터 차원은 없다. 그다음에 접근성 기본이죠. 로케이션. 그다음에 전달성이라는 것은 호텔과 그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전달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 소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해성, understanding이죠. understanding. 손님하고의 전달적인 관계에 있어서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님이 너무 어렵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전달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전달은 아무리 하는데 파악이 되는 수준이 높고 낮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하느냐, 인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만족합니까? 그런 어떤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절성, 기본이죠. 이거는 매너의 수준이고 hospitality, 친절성의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유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0가지 항목을 사례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한 서비스의 10차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을 놓고 봤을 때 개인에 대한 부전, 과거적인 경험들을 각 단계별로 차원화시켜서 호텔의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중복이 되고 중복된 것들을 어떤 도표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 5라는 도표에서 각각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죠. 고객은 기대를 하는 차원이나 그 기대를 한 차원에서 그대로 똑같이 10차원을 갖고 경험을 받는다. 서비스 받죠. 종업원은 서비스를 투여하고 있고 그렇다면 제공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차이가 있거나 없거나 검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보고가 되거나 시스템적으로 보고서를 보거나 매출 등등 이렇게 보면 경영자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기대의 인지까지 파악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고객이 있고요. 호텔리어가 있고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투자된 경험, 여기서 나타나는 갭, 경영자가 느끼는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 퀄리티 품질이 경험이 되어지고 평가가 되어진다. 이게 서브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호텔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도표시킨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부분과 조금 키워볼까요? 자, 뒷부분의 표도 그 앞 차원에서는 10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형을 만들 때 차원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항목을 10차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10차원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건데요. 어떤 차원으로 정리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상황에 맞게 다른 어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또는 현상적으로 검증된 것을 한번 적용시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차원만 약간 틀리지 같은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퍼프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모형인데요. 아까 서브컬은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서비스 퍼포먼스에 관계되는 모형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품질은 성과, 퍼포먼스라는 공식을 수립하고 서비스 퍼포먼스라고 명명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서비스의 성과로서 어떤 과정 속에서 고객의 갭 분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타난 퍼포먼스를 보자라는 또 다른 측정이다.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하나의 모형이니까 이 모형을 갖고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합하면서 서비스 품질 측정의 대명사격인 서브컬에 대한 비판을 시도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서브컬과 서브퍼. 물론 일장일단 있고요. 이론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득적인 것을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서브컬과 서퍼 척도는 서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고안돼 그렇습니다. 하나의 도구죠. 하나의 시점에서 장기적 태도의 측정을 위한 것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처한 호텔에 적용을 함으로써 호텔을 발전을 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서퍼는 척도로 포괄되는 성과에 기초한 서비스 품질 측정으로 서비스 기업의 고객들의 서비스 품질, 지각, 어떻게 고객들이 느끼느냐에 대한 장기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산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서브컬 척도에 비해서 서퍼 퍼포먼스 척도는 보다 안정적인 값을 가진다. 왜냐하면 어떤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갖고 구체적으로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서비스 품질을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나쁜 뜻으로 조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 뭐 이러이러한 이론을 뭐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하니까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과거의 이론에 플러스 나의 이론을 접목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 조작적 정의를 검증하는 것이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과학이 과학이 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서비스 품질의 측정 도구의 태도가 근거한 조작적 정의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험을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회과학은 따라서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행연구, 그 다음에 나의 이론을 첨부한 정의, 이 정의가 맞는지를 대한 검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검증은 실질적 검증. 그래서 마치 실험처럼 통계를 돌려서 됐다 그러면 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이다. 아시겠죠? 인문과학도 과학이다. 그래서 하나 이론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과 모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요. 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TS입니다. 성과에 대한 겁니다. 성과. 기대 표준을 해석합니다. 그렇죠.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나타내느냐. 두 번째, 표준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 셋째, 서비스 품질 구조를 취급하는 대체적인 모델 평가로서 이 학자는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 먼로 앤 퀴슨인데요. 지각된 고객이죠. 고객에게 인식된 제품 품질을 유형한 대체안들과 비교해서 만족을 제공하는 제품인지를 기능성을 장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과연 성과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정의와 가정에 기초해서 상품 만족을 줄 수 있는 지각된 가능성, 그 어떤 가능성이죠. 전통적 태도 모델의 이상적으로 개념될 수 있는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 이상적 모습과 일치한다. 그렇습니다.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성과, 퍼포먼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서 고객이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 이것이 성과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국가 고객 만족도입니다. NCS,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라는 건데요. 국가 만족 표준 지표, 인덱스는 지표입니다. 지표, 지수. 측정 기준과 결과가 있는데요. 어떠한 기준을 갖고 결과를 나타내느냐는 문제죠. 처음에 기대 수준이 있을 겁니다. 기대 수준. 고객이 무엇을 원하냐. 둘째, 인지 품질. 어떠한 기대를 했는데 어떠한 평가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했다. 품질 1, 품질 2 이런 식으로 뭐가 있을 겁니다. 셋째, 인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품질이 좋다고 가치를 두느냐. 네 번째, 종합적인 만족도. 만약에 10개 항목이 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종합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 불평률도 또 하나의 팩트가 들어가죠. 만족, 불만족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건 굉장히 컴플레인이다. 이런 것들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성도, 결과적으로 로열티, 내가 여기에 충성도 형성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고객 유주일, 한 번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return, revisit, repurchase, 계속 구매가 돌아가느냐의 문제죠. 물론 여기 이외에도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기준들을 갖고 측정을 해서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떤 숫자들을 갖고 분류를 할 수,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기업별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산업별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경제 부문별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국가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단일 호텔에 접목한다게 된다면 호텔별로 비교가 가능하고 우리 자체 호텔에 대한 세부 항목별로 분석이 가능하겠죠. 적용이 가능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객실 부서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 여러분 12주차 12주차 첫 시간이었는데요. 시간이 1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1편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2편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